오케이.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단원이 원소야, 그죠? 자, 이 원소라는 개념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원소라는 개념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물질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탈레스라는 양반이 나오죠? 여기 물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만 살짝 쳐주시고요. 1원소설이라고 좀 써주세요. 자, 이 탈레스라는 양반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국 이 탈레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양반들은요, 고대 양반들인데, 고대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한 거야? 만물의 근원이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에 대한 생각들이야.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그래서 탈레스는 물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흙, 공기였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서는요 쭉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일.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근대죠. 자, 근대로 오게 되면 이 보일이라는 양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소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분해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라고 얘기죠. 이게 이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이야. 자, 그 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 불, 흙, 공기,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을요, 이렇게 기본적인 성분들로 되어 있고, 그것들의 이제 그 어떤 성질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런 성질들이 물질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다가 아니다.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물질을 지금 기본이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별표 왕창 라부아제는 꼭 기억해줘. 자, 라부아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반이 뭔 짓을 했냐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걸 실험을 해준 거야. 실험. 자,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거의 한 근대 과학이 한 2000년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자, 2000년 정도를 쭉 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라부아제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야. 그래서 라부아제는 이렇게 별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라부아제가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물질을 이루는 근간인 원소였다면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밑에서 물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런 가정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 주철관에 이게 벽화로라고 여기다 이제 석탄이나 이런 거 넣고 막 뜨겁게 가열해 주는 거야. 자, 그리고선 냉각해 주는 거죠. 여기 냉각수 흘려보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길 통과시켰는데 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나타나? 수소 기체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주철관이 질량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양이 녹이 슬면서 증가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럼 녹이 쓴다라는 개념은 누구랑 결합한다라는 개념이냐면 철이 녹쓰는 건 산소와의 결합이거든. 그래서 산소가 철에 달라붙고 수소가 빠져나오고 물을 집어넣는데 산소랑 수소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을 보여주는 그딴 실험을 이 양반이 했어요.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낸 거죠. 자, 이렇게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럼 원소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원소예요. 그 다음 배울 게 원자고요. 그 다음이 분자예요. 그리고 이온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던 것들보다 2학년 때 배우는 게 가장 화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거야.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지. 자, 여기 지금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죠. 체크 꼭 해줘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러니까 원소의 개념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잠깐 얘기했지만 이 원소의 가장 가벼운 원소는 뭐라? 가장 가벼운 원소는 뭐였니? 수소였죠. 두 번째로 헬륨이었어요.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나중에 고1 가가지고서는, 뭐,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탄생을 할 때, 우리가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많이 들어는 봤죠, 그죠? 고1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배울 텐데, 이 원소가 처음 뻥 하게 되면서 쭉 하고 우주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때 수소와 헬륨과 같은 기본적인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외에도 120여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외에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이라든가 더 큰 원소들은요, 이 별이 생성되면서, 별이 만들어지면서 합성이 되고, 별이 폭발하면서 더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있는 원소라든가 우리 지구를 이루는 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 별이 이렇게 타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120여 가지의 원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고1 때 가서 배우게 될 거야.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뒤에 원소 기호를 오늘 다 외울 거야. 너희들은 계속 원소 기호를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 물론 분자식도 외워주셔야 되고 이온식도 외워주셔야 되고 지금 1단원에서 외울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원소 기호죠. 자, 수소는 어떻게 쓰니? H. 지금 잘 모르더라도 일단 같이 쓰면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뒤에 원소 기호에 대한 얘기는 또 나와. 산소는 어떻게 쓰니? O. 탄소요? C. 질소? N. 구리? C. 6. 철? F. 2. 은? A. G. 금? A. U. 알루미늄? AL. 오케이. 많이들 외우고 있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써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원소가 나오면. 이 120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90여 가지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그 외의 것들은요,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요, 인공적으로 원소를 만들고, 그 다음 그 원소가 안정화되면 이름 붙여가지고서는 공표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심지어 우리들도, 너희들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심지어 공기까지도 전부 다 원소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일상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겠죠, 그죠? 알루미늄 원소기호 뭐라고요? AL이죠. 자, 그 다음 물은요, 수소와 산소래요. 그러니까 수소는 H, 산소는 O, 그죠? 자, 그 다음 소금은요, 나트륨과 염소래네요. 나트륨은 Na, 염소 Cl. I가 아니야.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소문자예요. 그래서 Cl이야. 자, 그 다음 탄소, 설탕, 탄소 C, 수소 H, 산소. 그렇지. 오케이? 공서 썼니? 자, 이런 원소들에 의해 가지고서 물질을 이루게 됩니다요. 그럼 이런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고 있느냐? 기본적인 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수소.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러니까 원소들 중에 1번이라고, 첫 번째 원소. 자, 그래서 걔는 굉장히 가벼워요. 자, 수소 H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가장 가벼운 원소죠. 그리고 뻥뻥 잘 타. 그래서 수소는 우주왕복성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산소. 우리가 숨 쉬는 데 쓰죠. 자,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소라고 하는 건 태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와 급격히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걸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자, 그 다음 철 같은 경우에는 기계, 건축 재료 등등과 같이 좀 단단하다 싶은 것들 철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금 비슷한 거죠, 그죠? 자, AU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 광택이 유지되고 반응이 잘 안 돼요. 이 금이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고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 같은 경우는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슬잖아요. 그죠? 변하죠? 근데 금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장신구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산소는 오고요. 철은 뭐예요?
F2죠. 금은 AU죠. 오케이. 되니? 자, 그 밖에 원소 보자. 헬륨. 자, 헬륨은 원소기요? He, 그렇지. 얘가,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죠? 우리 헬륨 같은 경우에 놀이동산 가면은 애들 풍선에다 담고서 열심히 하늘에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자, 비행선의 충전기체로 사용된다. 자, 불이는 원소기호요? 그렇지. Cu. 그래서 전선의 주재료죠. 자, 그 다음, 주소요? Si. 자, 규소는 SI예요. 반도체 소자. 그 다음, 질소요? N이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요? 질소예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요? 그렇죠. 산소가 되는 거야. 공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건 산소야. 그래서 질소는요, 다른 물질하고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 그래서 과자 충전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니? 아, 여기 또 있네. 자, 물질을 이루는 원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있네요. 연필심 있네요. 둘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거리면서 비싼 금속이고, 연필심은 많이 흔한 놈이고. 자, 그런데 둘 다 원소는 구성 원소는 똑같이 산소. 그래서 산소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싼 건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해요. 원소가 같다고 같은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플라스틱병, 수소니, 탄소니, 염소니. 자, 우리 공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공기, 바닷물 이런 것들도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죠? 오케이. 옆에 문제 한번 해볼까? 자, 보자. 이제 개념 쏙쏙 한번 해보자. 시연아 1번. 응? 쭉 얘기해. 자,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이죠. 자, 그 다음. 전수야 2번. 저요? 1번부터. 5, X. 오케이. 5, X, X, X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예리야 3번. 3번. 3번 너 잤니? OX, OX. 윤성아 4번. 5번. 동소야 5번. 산소, 수소. 3번은? 헬륨. 그리고 4번은 금이죠.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어디를 볼 거냐면 14쪽을 볼 거예요. 물분해 실험. 아까 라바제가 물을 분해했잖아요. 그죠? 라바제가 물분해 실험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물분해 실험을 하느냐? 전기 분해를 해요.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단 말이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기를 씌운 빨대 2개로 가득 채웁니다. 자, 그 다음 전류를 흘려줘. 자, 플러스극 마개에는 불씨만 남은 향불을,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는 성냥불을 대어봅니다. 우리 체크할 건 여기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는 까닭에다 밑줄 꼭 좀 쳐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실험이 나오든지 간에 물에다가 뭐 질산칼륨을 녹였네, 또 뭐 지금 여기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녹였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녹이는 거 하게 되면은요. 전해질이라고 해서 전류가 잘 통하게 하는 거야.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녹아있으면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그래서 전류 잘 흐르라고 넣어둔 거야. 자, 별표는 이제 결과예요. 우리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 이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건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물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물이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죠. 자,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기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해? 지금 마이너스 극의 기체가 이만큼이라면 플러스 극의 기체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부피비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부피비가 2대 1.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 불을 갖다 대는 거야. 불을 갖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타버리면 이거 수소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면서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불을 댔을 때 퍽 하고 터지면 그거 수소예요. 근데 산소는요. 산소 잘 타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산소는 자기 스스로 타는 개념이 아니라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개념이야. 남이 타는 걸 도와줘요. 그걸 조연성이라고 하는데 수소는 스스로 타서 가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산소는 조연성이라고 남이 타는 걸 도와줘. 그래서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걸 봐야 돼. 그래서 갖다 대는 게 뭐냐? 향불,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는 거야. 자, 불씨를 갖다 대는데 그 불씨가 활발 다시 타버리면 그럼 이거 산소라는 얘기야. 산소, 수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수소 확인할 때는 불을 갖다 대고요. 산소 확인할 때는 불씨를 갖다 대야 돼요. 불을 갖다 대서 퍽 하면은 그거 수소, 불씨를 갖다 대서 타오르면은 걔는 산소. 자, 그래서 이게 수소와 산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수소, 산소로 분해됐죠? 자, 그 다음 물은 물질에 이르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실험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으니까. 됐죠? 오케이. 1, 2, 3번 해봅시다. 자, X,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발생하는 기체 부피는 수소 기체보다 산소 기체가 많다 그랬는데 수소가 더 많아요. 2대 1의 비율로 수소가 더 많이 나타나요. 2배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X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수소, 산소는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이제 원소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5번도 5, 6번도 5죠. 됐죠? 다현아 2번은 오케이, 수소, 산소죠. 자, 그 다음 민서야 3번은 오케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12쪽 보자, 12쪽. 보자, 12쪽에 원소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거야.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구성을 하는데, 그럼 이 원소들을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요거 방법이야. 그 첫 번째가 불꽃 반응이에요. 자, 이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체크해야 될 게, 일부의 금속, 또는 금속 원소를 포함. 자, 그러니까 이 원소를 확인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요, 모든 원소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불꽃 반응을 내 거니? 내 거 아니지? 자, 불꽃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무엇을 알 수 있냐라는 건데, 일부의 금속 원소냐, 금속 원소야. 그러니까 모든 금속 원소를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일부의 금속 원소를 알 수 있고, 그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안에서도 그 원소에 의해서만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들을 불꽃에 넣었어. 그랬더니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태우기만 하면 되거든.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쉽고 간단해요. 자, 그리고 양이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이 달라도 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이 불꽃 반응색들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리튬 태우면 무슨 색 나온대요?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리튬 원석이요. 어떻게 쓰자? Li. 자, 리튬은 Li. 자, 그 다음 스트론튬 SR. 뭐 근데 이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나트륨은요? Na. 칼륨 K. 구리 C. 칼슘 CA. 바륨 BA. 자,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암기쾅인가? 암기쾅이라고 돼 있어 나온 거 보이죠?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뭐 다르게 외워도 돼요. 말도 안 되죠.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논아 주시면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자, 그래서 황록색 바륨, 구리 청록색, 빨강 리튬, 보라 칼륨, 노랑 나트륨, 주황 칼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우던 저렇게 외우던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나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나 이렇게 갔을 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그 다음에 칼륨 이 세 가지를 구분할 때 이 세 가지 구분할 때 불꽃 반응으로 구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주세요. 성질이 비슷한데 얘네들은 구분할 때 불꽃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중2 때는요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염화 나트륨이 있대요. 그리고 질산 나트륨이 있대요. 근데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란 말이야. 다른 물질인데 태워보잖아. 그럼 똑같이 노란색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옆에 잠깐만. 염화 나트륨의 불꽃색이 염소에 의한 건지 아니면 나트륨에 의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 이게 염화 나트륨을 태웠더니 노란색이 나왔어. 이 노란색이 나오는 게 염소 때문인지 아니면 나트륨 때문인지 알고 싶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염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는 물질 다 찍어보니까 더 중요하나요? 자, 내가 무엇을 태웠는데 거기에 누구 때문에 색깔이 나타났냐 확인할게. 염화 나트륨 노란색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게 염소 때문이냐 나트륨 때문이냐. 그래서 염소가 들어가 있는 염화 부위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 똑같이 노란색 나왔는데 얘네들 공통점 나트륨이라고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노란색은 나트륨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놈이냐 각각 들어있는 물질을 태워보면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같은 색깔이 나타나는 게 그 원소에 의해 나타나는 색깔이다. 자, 그 다음 염화구리, 질산구리도 역시 구리 때문에 청록색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게 돼. 이런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들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요. 밤하늘에 이렇게 불꽃놀이 하게 되면 불꽃 색깔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가지각색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런 애들을 태웠기 때문에 색깔을 맞춰주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모든 원소를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 일부의 무슨 원소만? 금속 원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일부의 금속 원소, 금속이란 무엇이냐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이 금속, 철, 구리, 금, 알루미늄 하면은 딱 떠오르죠. 단단하죠. 그 다음에 전기 잘 통하죠. 이런 것들. 그죠? 꽝꽝 두드렸을 때 퍼지기도 하고, 그 다음 구부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특유의 광택이 있으면서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해요. 늘어나거나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대부분이 상온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온도에서 대부분이 고체 상태예요. 근데 누구만? 수는 액체로 존재해요. 얘는 금속이에요. 근데 수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자, 금속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해요. 하지만 수은만 액체예요. 자, 저는 그런 걸 금속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원소를 알 수는 없고 일부의 금속 원소를 불꽃색으로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메튬 무슨 색이었어? 빨간색이었죠. 스트론튬 무슨 색이었어? 빨간색이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불꽃색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스펙트럼.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 이 빛을 가지고 분광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 분광기 그러면은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프리즘 있죠, 프리즘. 삼각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프리즘에 빛 쫙 하고 쏴주면은 빨간 도 초판하고 짠하고 나타나는 거. 그런 개념이 분광기 개념인데, 자,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의 띠가 나와요. 그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햇빛을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빨주노 초판한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끊어짐 없이 쭉 나타난다는 개념이야. 자,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색깔의 빛들이 햇빛에 다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금속을 태울 때 나타나는 불꽃은요, 특정 자기만의 색깔빛이 있잖아요. 자, 걔네들을 분광기를 통해서 통과시켜 보면은요, 특정 파장의 빛만 나타나게 돼. 그 특정 파장의 빛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거기만 반짝거리는 그러니까 모든 빛깔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모든 빛이 다 들어있지만, 이런 태웠을 때 나타나는 빛은요, 일부 파장의 빛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색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보세요. 리튬 보시고 스트론튬 보시면 얘네들은요, 선 스펙트럼 모양이 달라.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쟤네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선 스펙트럼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선 스펙트럼 문제는. 이게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 그것만 잘 보시면 돼. 자, 문제에서 딱 하고 나서 물질엑스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요? 라고 문제 나왔으면 그냥 얘를 여기다 겹쳐보는 거야. A는 여기 겹쳐보니까 다 겹쳐지네. 그럼 A는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는 얘기야. B를 겹쳐봤어. B를 겹쳐봤는데 여기는 두 줄은 겹쳤는데 두 줄은 안 겹치네. 는 반만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줄이라도 안 겹치는 게 있으면 걔는 그 안에 안 들어있는 애가 되는 거야. X 안에는 B가 없어요. 두 줄 겹쳐졌잖아요. 아니야. 두 줄 겹쳐졌다 그래서 이 안에 B가 반만 들어있다 그러면 안 돼. 다 겹쳐져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C 겹쳐보면 어때요? 다 겹쳐지죠. 그러니까 C도 X 안에 들어있는 거야. X는 A와 C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거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문제를 하시는데, 자, 13쪽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거 체크 한번 또. 이번에 13쪽에 6번에 수연아. 불꽃 반응이죠. 자, 그 다음 하늘아 7번은 오케이, 다 썼니? 빨칼륨, 스트론튬, 주황색, 황록색, 나트륨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경민아 8번은 4번이고 수정아 9번은 손의 색깔이 지금 요거를요 뭐라고 쓰면 되느냐, 선 스펙트럼이라고 쓰시면 돼요. 선 스펙트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불꽃 반응색에서 원소들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홍소야 10번은 XX55 나왔나? 했니? 질문 있니? 오케이. 1-1은요 이런 식으로 불꽃 반응할 때 불꽃 색깔, 지금은 뭐 다 못 외우겠지만은 불꽃 색깔을 꼭 좀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원소의 불꽃 반응 봅시다. 이 불꽃 반응 실험인데 여기 도가니는 이런 사기 그릇 얘기하는 거야. 솜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그랬죠. 자, 에탄올 수용액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탄단 말이야. 염화나트륨을 녹였대요.
자, 그리고 불을 붙였어. 그랬더니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에서 불이 나는데 무슨 색 불이 나? 노란색 불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누구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죠? 나트륨이 노란색 나니까. 질산 나트륨 해도 역시 노란색 나와요.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염화 칼슘, 질산 칼슘은 둘 다 주황색. 누구 때문에? 칼슘 때문에. 자, 그러면 너희들 이제 보이지? 이름에서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앞과 뒤로 나눴을 때 뒤에 있는 애가 무슨 원소란 얘기야? 뒤에 있는 애 이름이 금속 원소라는 거예요. 왜? 불꽃 색깔은 금속 원소에 의해서, 불꽃색은 금속 원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름의 뒤에 있는 애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애는 비금속이고 뒤에 있는 애가 금속이라서 이 금속 원소에 의해서 불꽃색이 나타나니까 염화 스트론튬, 질산 스트론튬 이거 둘 다 스트론튬 때문에 빨간색. 리튬 들어갔네. 둘 다 리튬 때문에 빨간색. 구리구리 있네. 구리 때문에 청록색.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름에 딱 잘랐을 때 앞과 뒤가 있으면 뒤쪽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불꽃색이 뭔지를 상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쪽 이름이 똑같으면 같은 불꽃색이 나겠구나. 이름이 다르더라도. 알겠죠? 자, 하나 더. 염화 나트륨하고 질산 나트륨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불꽃색 같으니까 같은 물질. 그러면 안 돼요. 불꽃색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알겠죠? 불꽃색이 같으면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같은 물질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자, 이렇게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니크롬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실험도 있는데 이 니크롬선을 이용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지금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미래행 교과서래네요. 그죠? 미래행 교과서인지 모르지 아직. 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중류수에 씻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니크롬선에 붙어있는 불순물. 불순물이 붙어있을 때 니크롬선을 거풀꽃에 대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불순물이 없다면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묻혀가지고서는요. 각각 보는 거야. 그럼 둘 다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는데 이때 어디다 갖다 대느냐? 이 토치의 불꽃 중에서 어느 불꽃에다가 겉불꽃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 겉불꽃에다 넣는 이유는요. 공기 중에 산소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고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불꽃색 관찰하기에 좋아요. 그럼 또 하나. 이 실험에서 왜 니크롬선을 이용합니까? 구리선을 이용하면 왜 안 될까요? 구리선은 구리에 의해서 색깔이 나타나죠. 청록색이. 근데 니크롬선은 금속이지만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니크롬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이 실험 방법이 굉장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EBS 보게 되면 요 실험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요런 식으로도 실험을 한다라는 거. 알코올에다 그냥 직접 불 지르는 거. 더 간단하죠? 자,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원소 종류가 같으면 불꽃색이, 금속원소 종류가 같으면 불꽃색이 같은 거죠. 자,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의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1, 2, 3번 시작. 지현아 1번 해보자. 5, X, X, X예요. 여기서 질문 빨리. 없니? 오케이. 나연아 2번. 보라색이죠. 윤서야 3번은? 오케이. 나트륨이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자. 그러면은 뒤에 16쪽부터 17, 18, 19쪽까지 우리 싹 다 풀어보고 또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20번까지 먼저 답 좀 먼저 채점 좀 해볼게요. 시연아 1번. 5번이죠. 현수야 2번. 라바제죠. 얘네가 3번은 3번이고요. 윤서가 4번은 5번이죠. 자, 그 다음 홍소야 5번은 2번이고, 지원아 6번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라이나 7번은 3번,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민서야 8번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수연아 9번은 2번, 하늘아 10번은 2번이죠. 정근아 11번은 1번이고요. 수정아 12번은 3번이고요. 13번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먼저 받자. 1번부터 13번까지 중에 질문, 자기 틀린 거. 모르겠는 거. 봐라. 모르면 그냥 질문해 주세요. 틀린 거 없어? 다 맞았어? 난 천재들을 봤나. 홍서야 14번은 1번이죠. 지현아 15번은 나트륨 구리죠. 자, 그다음 라이나 16번은 3번이고요. 인서야 17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지현아 18번은 4번이고요. 연수야 19 3번. 그 다음 예리야 20. 얘들아 여기서 질문 16번 오케이. 자 16번 보자. 16번 먼저 보자.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건데 염화칼륨을 내가 태워봤더니 보라색 불꽃이 나왔대요. 그죠? 염화칼륨이에요. 요거 염화칼륨. 자 그럼 찍어서 앞쪽과 뒤쪽. 즉 염화는요 염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칼륨에 의해서인지 알아보고자 해. 그럼 이름에 염화자 들어가는 애랑 칼륨자 들어가는 애를 각각 태워보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염화자 들어가는 애 누구 있어? 염화구리, 염화나트륨 있고 칼륨자 들어가는 애 질산칼륨 있네요. 탄산칼륨도 있고 그럼 둘 다 있는 게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보라색이 나오는 건 당연히 질산칼륨이겠죠. 아 이거 칼륨 때문에 보라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질문? 그래요. 끝났네요. 오케이 해보자. 저기 안 한 사람들은 채점하지 마. 자 여기 21번은 해경이죠.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원소는 분해되면 안 돼. 자, 그 다음 22번에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죠. 노란색이 나타나죠. 나트륨 때문에. 그 다음 23번에는 자 주황색 불꽃색이 나타났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요? 칼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과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각각 태워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4번에는 A와 C죠. 선 이렇게 딱 겹쳐봤을 때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A와 C고요. 자, 1번에 1, 2번에 2번인데 여기서 질문이니? 1번에 1번이요? 질문 없니? 탄탄까지도 다 맞았어? 너무 쉽나 보구나. 자,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원자로 갈게요. 원자. 자, 원소 배웠고 이제 원자 한번 해보자. 보시면 자, 이 원소라는 개념은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에요. 성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개념은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자, 원자는 알갱이에요. 여기 입자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입자는 알갱이의 개념이야. 알갱이. 그러니까, 하나 셀 수 있는 알갱이. 자, 원자는 알갱이고요. 입자고요. 원소는 성분이에요.
자, 여기 지금 원자의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기 전에 여기 옆에 고대의 원자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아까 탈레스 1원소설 얘기했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양반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물질은요, 물불 흙공기에다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질들이 이제 그 변형돼가지고 물불 흙공기의 그 원소 형태로 또는 원소들이 결합해서 성질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의 이름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양반의 이름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들어봤겠죠. 그죠? 그만큼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었던 설은 입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자설. 밑에서 설명 나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가려져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사의 거의 한 2000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변환시켜가지고서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중세시대 때 발전했던 게 연금술이야. 연금술은 당연히 실패하죠. 금은 원소니까. 자, 실패를 하지만 연금술은 과학 발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도구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거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서양 쪽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또 다른 생각,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걸 연속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간혹 나오게 될 거야, 배우게 되면. 자, 그럼, 연속설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물질이 연속으로 쭉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이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공기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기를 이루는 입자가 있고 그 입자가 이 안에 입자 형태로 있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 라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빈 공간이 바로 뭐냐? 바로 빈 공간이 진공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얘는 진공 상태를 긍정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에서는 진공 상태를 부정합니다. 오케이? 좀 글씨를 볼 수가 있니? 너희들이 지금? 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하고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자, 입자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속설은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공 상태를 얘는 긍정해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공 상태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연속설은 진공은 만물은 자, 만물은 비어있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다 채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진공을 부정하게 돼요.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누가 말이 맞아? 데모가 맞아? 아리가 맞아? 데모크리토스가 맞는 얘기죠. 이 양반이 얘기했던 입자의 개념이 오늘날의 무슨 개념이야? 바로 원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예로 많이 나와. 사과 얘기로. 사배를 쪼개다 보면 마지막에 사과를 구성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있어. 그럼 그 입자설이야. 사과를 쪼개다 보면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 그건 연속설에 대한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그 둘을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돌톤의 원자설도 굉장히 말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돌톤의 원자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적인 원자의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현대적인 원자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근데 이 원자라는 개념을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입자, 알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입자로도 이루어져 있다라는 증거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물 50ml랑 에탄올 50을 섞었어.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입자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있었다면 50, 50 섞었으면 당연히 몇이 돼? 핵이 돼야 되죠. 빈 공간 없으니까. 하지만 입자로 돼 있어서 그 빈 공간 사이사이로 껴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100보다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라는 개념이고 그 원자의 구조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자, 원자 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데 태초에 뻥 하고 터지면서 빅뱅이 일어나게 되면서 입자의 개념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입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매우 작은 입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핵이 형성되게 돼. 핵은요, 뭐가 결합되느냐? 중성자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핵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런데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게 돼요. 알겠죠?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는 건 그 안에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원자 자체는 뭐가 되느냐? 중성이 되는 거예요. 원자는 중성이야. 그 이유는 여기 별표 한번. 원자는 중성입니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자, 원자는요. 이 전자의 수하고 즉 마이너스의 전하량하고 가운데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말이다. 원자핵과 전자를 비교하게 되면은요, 매우 작은데 그 중에서 누가 원자의 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의 질량 모두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주변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요,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서 팽팽 돌아다니고 있고요. 우리가 원자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가운데 원자에 있고 이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란 얘기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자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저번에 왜 원자의 크기를 얘기할 때 원자의 크기가 잠시 야구장만 하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은 원자의 핵의 크기는 누구만 하다고? 가운데 있는 개미 한 마리 정도의 크기라고. 원자 크기가 야구장만 한데 핵의 크기는 개미 한 마리 크기인데 그 야구장의 모든 질량을 다 누가 갖고 있어? 그 개미가 갖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야구장은 전부 다 무슨 공간? 빈 공간. 근데 그 빈 공간에 누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매우 작은 전자들이 팽팽거리면서 휙휙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경기장의 모든 질량은 원자 핵, 즉 개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자, 원자 핵이 모든 질량을 다 갖고 있고 전자는 질량을 거의 막 무시해버려요. 너무 작으니까. 오케이? 자, 그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눈에 안 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써? 원자 모형을 쓰는 거야.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눈에 뵈지 않으니까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쓰는 거고요. 자, 원자 중심에다 원자 핵을 표시하는데 원자 핵을 표시할 때 보세요. 여기 플러스 1 나왔네. 여기는 플러스 2 나왔네. 여기는 플러스 3 나왔네. 여기는 플러스 11 나왔네. 그죠? 이게 원자 핵의 전하량이에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은 그냥 플러스가 나와 있으면 그 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배울 텐데 원자 핵의 전하량은 결국엔 양성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양성자 한 개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11은 양성자가 11개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 얘기 안 하는 이유는요. 플러스 11이야 라고 써놔. 그럼 나트륨의 원자핵은 11입니다. 11개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나트륨의 원자핵은 플러스 11이래. 나트륨의 원자핵이 여기 플러스 11이라고 써있잖아. 나트륨의 원자핵은 11개예요. 맞아 틀려? 나트륨의 원자핵은 몇 개예요? 1개예요. 오케이? 나트륨의 원자핵은 1개인데 걔의 전하가 플러스 11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핵이 11개 있어요.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트륨의 원자핵은 1개인데 거기 전하량이 플러스 10이야. 근데 그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11개가 돌아다녀요. 원자 핵은 1개지만요. 전자는 그 플러스 양에 따라서 마이너스 1씩, 한 개당 마이너스 1씩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1이면은 11개가 있어야지 중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1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 리튬은 플러스 3이야. 리튬의 원자 핵은 1개인데 걔는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고 있고요. 그럼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아다닌다는 얘기냐? 3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자, 주의할 점. 원자핵의 전하량 그랬더니 그냥 2, 1 숫자만 뜩 써면 안 돼. 전하량이라고 한 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써주셔야 돼. 그런데 주의할 점. 전자 수를 쓰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은 그것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전자 수는 개수로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 보자, 분자. 자, 이 분자를 얘기할 건데 이 분자 개념은요. 자, 여기 좀 나와있죠.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분자, 밑줄 꼭 쳐. 성질을 나타내는 애다가.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는 둘 다 입자예요. 자, 둘 다 입자인데 그 차이점. 원자는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입자 얘기예요. 근데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일 작은 입자를 얘기해요. 자, 분자를 구성할 때는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자,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제일 작은 입자야. 그래서 그런 원자를 얘기할 때, 분자를 얘기할 때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고요. 결합하는 원자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 종류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근데 분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로 따로따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산소 분자예요. 자, 산소 원소기호 뭐였니? 5였죠, 5. 그거 산소 5 한 개만 얘기하면요. 산소 원자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 2개 붙어 있죠?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걸 표현하면은 얘는 O2 이렇게 써요. 뒤에 뭐 분자식 쓰는 거 다음 주에 할 거야. 지금 그냥 알고만 계셔. 자, 물 분자예요. H2O예요. 암모니아 NH3. 염화수소 HCl. 이게요, 자, 이게 산소 같은 경우에는 O가 2개 붙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O2예요. 우리 책 이름도 O2잖아, 그죠?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O2야. O 2개 붙었다는 뜻이야. 그럼 O 1개 있는 O 원자. 나 숨 쉬고 싶어. O 원자 마셔야지 하게 되잖아? 만약에 O 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랑 막 결합해가지고 산화돼 버려가지고. 자, 그렇게
산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성질, 불을 태우는 성질,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입자는 분자 개념이고, 그게 쪼개지잖아. 그럼 원자로 되면서 걔네들은 성질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H2O예요. O 하나에다가 H 2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근데 이게 쪼개져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분자 생성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수소 원자 두 개의 분자가 만나서 수소 분자.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 만나서 물 분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분해되면은요, 다시 또 원자로 형성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산소 분자는 O2. 뒤에 나오지만, 수소 분자는요, 수소 분자는 H2. 질소 분자는 N2. 그 다음, 염소 분자는 Cl2. 등등등등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보세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되어 있죠. 헬륨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하나가 곧 원자 하나가 곧 성질을 갖고 있는 형태야. 오케이? 자, 이렇게 원자 하나가 곧 성질을 가진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분자는 꼭 원자 두 개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이야. 원자 한 개가 곧 성질을 가진 분자인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일단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문제 해보시고 같이 해볼까? 오케이. 은성아 1번. 홍소야 2번. OX. 자, 그 다음 수정아 3번. 플러스 4, 6, 플러스 8, 1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경민아 4번. 55X죠. 그 다음 지연아 5번. 한 개 산소, 수소 원자 4개, 그 다음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자, 지금 계속 이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호를 쓰는데 알파 대수를 쓰고 있죠. 우리 이거를 원소 기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세 연금술사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연금술사들이 그 과학 발전사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부분은 있어. 못 만들었지만. 그래서 어떤 물질을 내가 섞고 있는지 표현해야 되잖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소기호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턴이 원자설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란 원 형태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원소기호를 썼어요. 자, 우리는 밑줄 쳐야 돼. 베르셀리우스에다가. 자, 이 베르셀리우스가 현재 제안한 걸 우리는 쓰고 있어요. 베르셀리우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양반이 쓰는 방법은 어떻게, 현재와 같은 방법은 뭐냐? 바로 알파벳을 이용하는데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다 보면은 같은 글자가 나오는 애들도 있겠죠? 여기 C와 같이,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글자를 쓰되 두 번째 글자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소문자로 씁니다. 라는 얘기야.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서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틀려요. 두 번째 글자는 중간 글자를 띄워와서 소문자로 쓰는 거야. 헬륨은 뭐 두 번째 글자가 왔지만 이렇게 세 번째 글자가 올 때도 있고요. 중간 글자를 띄워다가 두 번째 글자로 쓰고 소문자로 씁니다. 자, 내가 지금 종이를 줬어요. 거기 거기. 걔네들을 이제 다 써봐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봅시다. 자, 수소. 자, 써보자. 자, 수소 H죠. 그 다음 헬륨은 H, 리튬 Li, 그 다음 베릴륨, 베릴륨은 B2예요. 자, 붕소 B고요. 자, 그 다음 탄소 C, 질소 N, 산소
O 플로린, F 네온, Ne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규소, Si 인, P 황, S 염소, Cl 칼륨, 아르곤은 Ar, 그 다음 칼륨, K 칼슘, Ca, 오케이, 금, Au 은, Ag 수은, Hg 납, Pb 철, Fe 아연, Zn 구리, Cu 거기 보면 망가니즈랑 아이오딘이랑 이런 것들도 여기 교과서에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소 기호 있죠. 이거 웬만하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달달 외워주셔야 돼. 이거 달달 외워주셔야 돼. 알겠니? 이걸 달달 외워야지만이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편해져요. 중3 때도 또 나와.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소 기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요. 옆에 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냥. 자, 6번 보자. 6번하고 7번 딱 두 문제만 할게요. 자, 6번에 현재 사용하는 원소기호 누가 제안했다고요? 그렇죠.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거죠. X죠. 자, 첫 번째 글자는 항상 뭘로 써야 된다고? 대문자로.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뭐로 써야 돼? 소문자. 근데 중간 글자를 띄워다가 두 번째 글자를 한다 그랬어요. 자, 원소 종류가 다르면 원소 기호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해볼까? 헬륨, He2죠. 리튬, Li. N은 질소예요, 질소. F는 그렇지, 플루오린, 네온, Ne, 나트륨이죠. 나트륨. 마그네슘은 Mg. Fe는 철. 아연은 오케이, 이제 다 썼니? 한 번만 더. 자, 여러 가지 원소기호 한번 체크하자. 자, 나트륨 한번 앞에다 이렇게 살짝만 체크해줘. 나트륨, 칼슘, 아연, 마그네슘, 망가니즘, 스트론튬, 바리움. 자,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의 공통점은 뭘까?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에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에 공통점. 뭐 다 색깔 칠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앞에다 조그맣게 체크만 해줘. 얘네들의 공통점 혹시 눈치 깐 사람? 얘네들의 공통점은? 금속 원소예요. 자, 또 가보자. 그럼 금속 원소 또 뭐 있니, 여기는? 리튬. 또 알루미늄, 또 철, 여기 한 줄 해줘. 금. 자, 이쪽 가서 마지막 줄. 또 네온 아니에요. 칼륨, 구리, 은, 수은 이런 것들이 금속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 원소를 뭐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그런 것들도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편해져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아니면 준금속인지 이런 것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배울 화학의 첫 번째가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원소 기호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위에 쓴 거 있죠? 걔네들을 시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